네, 자, 분계 문제 119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죠.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제품 금액에는 판매용으로 제작하였으나 당사에서 제품 제조 시 사용하기로 한 기계장치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계정 대체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처리하고 결산자료 입력을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제품의 재고 2억 8,100만 원 중에서 이 기계 5천만 원은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대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어떤 자료를 분계를 입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차변에 기계장치 $5천만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 제품.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요를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 8번 아시죠?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돼 있어요. 네, 적요 8번 꼭 넣어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의 증가가 되겠고, 대변의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전표 입력을 일반 전표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처리하고,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는 지금 이 2억 8,100만 원에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2억 3,1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결산자료에 입력할 때는요, 실제 재고를 입력하는 거예요. 실제 재고. 그러니까 기계장치로 공장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면 재고 없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기말 제품 재고에게는 2억 3,100만 원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억 2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1억 7천은 그대로 입력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에서만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할 때는 5천만 원 뺀 2억 3,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120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다. 원재료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요. 실제 금액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 똑같습니다. 역시 실제 금액을 보고 입력하는데 똑같고요. 제품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금액 입력은 이 금액으로 입력을 하고, 이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은 원재료의 차액은 비정상적인 감모로 인하여 발생했다. 그러면 이 비정상 감모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타계정 대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입력은 7천만 원으로 하는데 200만 원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또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이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7천만 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4,554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82575,000.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 대변은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꼭 적요번호를 선택해야 돼요.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꼭 선택하시고 코드로 넣어야 돼요. 거래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 감소한 것이죠.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121번 보겠습니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품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결과 장부상의 수량 10,000개, 실제 수량 8,500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1,500개가 차이가 났네요.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80%는 원가성이 있으나 나머지는 원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상품의 장부상 단위 금액은 3,000원이며 이는 기말 현재 공정가치와 일치하다. 자, 3,000원으로 단가를 보시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1,500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서 80%는 원가성이 있으면 원가성 없는 20%를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00개의 20%가 몇 개인가 봅니다. 300개인가요? 1,500개 곱하기 20% 300개죠. 그러면 이 300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나당 3,000원이니까 300개 곱하기 3,000원 그러면 90만 원이 나오죠. 여기 300개를 3,000원을 곱하기 하면 90만 원이 뭐예요? 바로 20%에 해당하는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가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9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90만 원. 대변의 여기서 계정 감모는 상품이니까 상품. 적요 8번. 네. 적요 8번이라고만 할게요. 꼭 넣어야 되고 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네,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고 대변의 상품, 네, 재고자산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의 결산자료 입력에다가는 8,500개로 입력을 해야 돼요. 8,500개로. 그래서 8,500개 곱하기 3,000원을 해가지고 입력해야 됩니다. 8,500개 곱하기 3,000원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8,500개 곱하기 단가 3,000원 해가지고 입력은 2,550만 원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5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한다.
정리되셨죠? 자, 분계의 마지막 문제군요. (122번)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상품, 재고자산 잔고금액, 재고자산 실제금액, 순실현 가치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500만 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됩니다. 이 순실현 가치는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원재료는 모두 일치하니까 그대로 요 실제 금액으로 그냥 입력만 하면 되고요. 입력은 여기도 상품도 4천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공품 다 똑같아요. 제품 다 똑같아요. 이 금액으로 입력은 다 합니다. 입력을 하고, 재고자산의 시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저가법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 저가법에 의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분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거든요. 500만 원. 네. 그러면 이거는 거래의 결합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매출 원가의 가산이 됩니다. 이건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내용이고,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지금 재고자산이 상품이죠. 해당 자산이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상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요 500만 원을 매출 원가로 가산해 버립니다. 매출 원가로.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 항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 우리가 이런 걸, 이 양식을 보려면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홀더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홀더 바꾸는 거 하셔야죠. 항상 하시던 거. 우리가 요즘 실기하는 게 회사가 삼일전자로 하고 있죠. 삼일전자로. 그 양식을 어디를 보냐면 그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이런 걸 보면은, 이 양식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건 제품이니까 제품이나 상품이나 뭐 같은 구조입니다. 한번 이 양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이 양식을 잘 보면은, 자,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때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게 지금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가 이런 순서대로
구해진다 이거예요. 위에서부터 요 순서를 잘 보시면, 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이건 제품이기 때문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더해지는 것이 뭐뭐 더해지냐면은 기초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 더해지고 타계정에서 대체된 거 더해지고, 지금 우리가 방금 처리한 게 이거예요. 평가 손실.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것이 이 매출원가에 더해진단 말이죠. 예, 더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상품이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에 더해지는 계정 과목이 여기 제품 평가 손실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빼주는 것은 나중에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면은 그 평가 충당금 설정한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에 해당되는데 그건 다시 빼줘야 되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빼주고요. 그리고 더해주는 것은 타계정에서 대체된 거. 아까 제가 타계정으로하고 타계정에서하고 다릅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빼주는 거고, 타계정에서 대체됐으면 매출원가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항목이다 했잖아요. 네, 전산에서 실제로 이렇게 더해지는 이 공식을 볼 수 있는 게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눌러보면 이 공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봐드렸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면은요, 되고요. 이렇게 분개하고 입력은 어느 걸 입력하느냐? 실제 금액, 재고자산의 실제 금액을 항상 입력을 합니다.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개 연습 다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무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실무 내용이 어디냐 하면요. 370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세율 관련한 매입 매출 전표, 영세율 관련된 걸 했죠. 영세율 관련된 매출 전표였는데 12번 유형과 16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연습을 했어요. 이번에는 면세 매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할 차례 맞습니까? 네. 자,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생활 필수품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13번 면세로 입력한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우리가 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삼일전자라는 회사인데 앞 시간에서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도 했고 과세 매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세 사업자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입력을 한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이번 시간에는 면세 매출을 하는 거예요. 13번 면세. 그렇다면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나서 계산서 합계표도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하나기업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하나기업에서가 아니라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컴퓨터 서적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도서가 면세 제화에 해당이 되죠. 자, 작성일자 보시고 입력할까요? 7월 17일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7월 17일. 유형 13번. 자, 품명에 그 전자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컴퓨터 서적. 수량 40. 단가 2만.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하나기업이죠. 하나엔터. 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으로 해줘요. 자, 분계. 대금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계산서를 밑에 보면은 현금 내 80만 원 입력돼 있죠. 네, 그래서 분계는 1번 분계하면 되겠네요. 네. 자, 컴퓨터 서적이 제품 매출 맞죠? 네. 제품을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 네, 분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부속 서류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 어디에 반영되고 어느 항목에 반영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먼저 계산서 합계표부터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1에 세 번째 있어요. 계산서 합계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날짜를 7월로 입력했기 때문에 2기 예정 기간으로 입력을 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보세요. 자, 딱 하나. 매출 계산서란에 전자 쪽에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됐죠? 네. 저장을 해 두셔도 되고 그냥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이번에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실제로 신고할 때는요, 저장해 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실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회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신고할 때는 모든 메뉴 저장하고 마감을 다 해야만이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다 처리했으면 저장을 해둔다. 신고하기 직전에 저장해두면 돼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역시 7월부터 9월로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 여기서는 아니요 해야 반영이 됩니다. 최근 것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과세 매출에 해당되는 11번 과세 매출과 12번 영세 매출 그리고 16번 직접 수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방금 입력한 13번 면세 매출은 어디에 있느냐? 13번이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면세니까 과표가 아니죠. 따라서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과표라고 하는 요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인쇄할 때 뒤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1번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기에 과세표준 명세에 집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세 매출한 건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면세 수익 금액에서 여기 컴퓨터 아니 컴퓨터란다. 80만 원 금액만 뭐 품목이 아니라 이게 종목이죠. 우리 회사의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종목 업태와 종목 80만 원의 면세 제품의 매출이 있었다. 구분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자,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수행 결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입력한 것과 혹시 다른 점이 없는지 한번 훑어보시죠. 네, 13번 현금 분계 제대로 됐고 현금 제품 매출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나왔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표 눌러가지고 이거 확인했어요. 네, 다음은 네 번째 0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것이에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포함할 때 그 타이틀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과 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매출 거기에 해당되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을 한번 볼까요?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 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결국에 가산세까지 나중에 더해서 또 다시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요. 우리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카드 가맹점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 전산망으로 결제 내역이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드사 전산망에서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해놓고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내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누락시켰느냐 하고. 그래서 이건 특별히 다른 것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국세청에 전송되는 게 이거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만 전송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어때요? 다 하루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항상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요. 우리가 발행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아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다 받아와요. 예. 그러면 빠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받아다가 이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바로 매출로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착오가 없습니다. 자, 아니면 입력해놓고 대조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우리 회사에 입력된 것과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를 대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이고 수업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까지를 시험이나 이런 교육에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수기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유형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해볼 게 카드 관련되는 게 이렇게 3개. 카과, 카면, 카형. 자, 뭐냐.
카드 과세 매출, 카드 면세 매출, 카드 영세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관련된 것이 현과, 현면, 현영,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매출, 현금 영수증으로 영세율 매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현실성도 떨어지고. 기업과 기업 간에는 카드 거래 별로 안 하잖아요. 주로 개인 거래에서 카드 거래 많이 하죠. 현금 영수증 거래가 많죠. 아니죠. 세금 계산서 거래가 대부분이죠. 기업 대 기업은. 자, 그래서 나온다면 카과 카면, 현과 현면 이 정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관련된 그 코드가 이렇게 모두 6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집계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유형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최종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주로 간이과세자 이 얘기죠. 이때 영수증의 종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세액의 징수를 판단할 수 있다. 17번 카과, 카면 19카형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수단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대금을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카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카드 매출전표는 바로 국세청 전송됐을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했으니까 전송되겠죠. 국세청으로. 그러면은 동일한 거래인데 두 번 매출이 잡혀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일반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기본 매출이 세금 계산서가 우선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고 11번 세금 계산서 매출로 입력해라 이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 17번 카과로 입력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입력하고 분개할 때 신용카드 분개를 하면 돼요. 분개할 때. 그러니까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신용카드가 우선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집계표에는 나타나지만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중으로 안 잡힌다. 회계 프로그램에
마음 놓고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 분계만 카드 분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나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자, 수행 내용 1번, 2번, 3번 수행 내용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김남현에게 노트북 과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네, 김남현이라는 개인 고객에게 노트북을 카드로 팔았어요. 자, 입력할까요? 7월 21일 날짜 보이시죠?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십니다. 7월 21일로 입력하고요. 유형은 17번이에요. 17번 카드 과세. 신용카드사 물어보죠. 네, 딱 눌러서 거기 가맹점이 어느 신용카드인지를,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 국민카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품명에다가 노트북 써야 되겠네요. 노트북. 수량과 단가는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그 합계를 항상 입력하는 거 아시죠?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마찬가지예요. 공급가액에다 입력할 때는 이 금액을 입력하세요. 요 합계 금액 1100000. 예.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금액 헷갈리지 않도록 잘 110만 원. 1100000.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은 나누어지죠. 자, 여기서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니라 김남현이가 돼요. 김남현. 그리고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되죠. 4번.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110만원,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부가세 수금 납부할 세액이죠. 제품 매출 수익이죠.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 어디에 반영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요 110만 원짜리 하나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음 그 옆에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제품이래요,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분이랍니다. 그러면 현면이라고 하는 매출을 찾아야 돼요. 현면. 자, 금액이 5만 원이라는 거 동그라미 헷갈리지 않죠? 5만 원인지 5천 원인지 이 동그라미 잘못 넣어가지고 안타깝게 다 맞았는데 금액 잘못 넣어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예, 금액이 틀리면 이거 뭡니까? 이게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금액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날짜, 현금 영수증 날짜 보세요. 7월 22일이죠. 예, 날짜 입력합니다. 7월 22일, 유형은 현면 23. 자, 품명의 컴퓨터 서적, 공급가액에 5만원, 50 플러스, 거래처 박지영, 전자세금 관련 없는 거고요.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1번 현금 분계. 자, 컴퓨터 서적이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품 매출 맞죠? 네, 개정 과목 안 고칩니다. 네, 이것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이것도 집계가 될 거예요. 다음, 투리온스의 프린터기 제품 과세분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기산서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했을 때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입력을 합니다. 7월 23일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7월 23일 세금계산서 우선이니까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죠. 11번 과세매출 우리가 맨 앞에서 했었죠. 자, 품명의 프린터기 수량이 10개 단가 20만원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래서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결제를 카드로 했어요. 4번. 신용카드사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눌러서 국민카드사다.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네. 이와 같이 어떻게 분계됐나 보면은 차변의 외상매출금. 아직 국민카드사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까.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이 200만원 발생한 겁니다. 자, 이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1번 과세 매출 쪽으로 200만원과 20만원이 포함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도 카드 매출전표 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는 어떤 표시가 아래쪽에 따로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200만원짜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는가요? 네. 연습 문제가 3개 나왔습니다. 연습 문제가.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도 그 관련 서류를 보고 수행 결과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메뉴 가셔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걸 넣었었나요? 맨 처음에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7월 7, 8, 9 엔터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보일 때는요. 위쪽을 잘 보세요.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는 양식에서는 이때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봐야 돼요.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 일반 전표에 만약에 입력한 것도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불러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불러와 줍니다. 우리가 매출한 것은요, 다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일반 전표에 넣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합계가 335만 원인데요. 카드가 330만 원, 현금 영수증이 5만 원에서 335만 원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면세 매출분이었고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죠? 컴퓨터 서적. 그 다음에 과세분은 카드는 330만 원이에요. 이 330만 원 중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그 중에 22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표시가 되면은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10만 원만 뭐예요? 카드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110만 원만 부가세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은 카드 쪽에는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요 220만 원은 세금 계산서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면세 매출은 뭐예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과표에는 안 나타납니다. 저 과세 표준에는 뒤에 과표 쪽에 나타난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닫아주시고 자동 저장 전에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열려 있는 사람은 위에서 조회 눌러주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아까 닫으신 분은 다시 실행을 해서 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정기신고해서 엔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때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우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아까 330 중에서 110만 원은 여기 신용카드 쪽으로 왔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그 다음에 220만 원은 여기 1번 세금계산서 우선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중으로 집계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현면 하나 있었죠. 5만 원 판매한 거, 이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과표 눌러서 면세 수익 금액 아까 있었던 곳에 5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조금 전까지 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85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수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1일 날 17번 카과로 노트북 처리했고, 7월 22일 거 현면으로 컴퓨터 서적 처리했고, 7월 23일 거는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은 하고, 나중에 결제를 분계 유형을 카드 분계로 해서 카드사 처리했고, 이렇게 카드사 처리했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짓기표라는 부속 서류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불러오기 단추 눌렀어요. 이대로 보였죠. 그런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여기 1번과 3번에 반영이 되고, 면세 매출은 과표를 눌러봤을 때 여기에 금액이 85만 원으로 고쳐져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면세 매출과 카드 매출 이번 시간에 또 해봤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간주 공급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간주 공급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